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어제 컨퍼런스 연설에서 소득 증가 둔화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특히 중산층 소득 증가가 지난 수십 년간 정체 상태라면서 미국 경제의 진정한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다뤘던 네. 기억이 나는데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네.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 네. 이제 우리 얘기를 네,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페드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고요. 그 이틀 동안 열리는 그 페드 컨퍼런스 온 미드 클래스, 그러니까 이 중산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컨퍼런스, 네. 여기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짚었는데요. 그 미국의 그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또는 거의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게 네. 수십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득이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르지 않으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소득자들, 최상위 고소득자들을 제외한 뭐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 이런 대부분의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네. 또 거의 정체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결국 소득 불평등 현상을 지금 심화시키고 있고 미국 경제의 지금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소득 증가 둔화 내지는 정체 현상이 소득 불균형의 그 심화로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건 가만 놔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연준 의장,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고 나서서 역시 그 미국의 소득 불평등, 소득 불균형이 참 심각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지금 지적한 것들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그렇죠. 한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맥 빠지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얘기죠 결국은. 그 정말 하루에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투잡도 뛰고 심지어 뭐 쓰리잡 뛰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아지는 게 거의 없다. 결국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 계층 간의 어떤 고착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번 서민이면 영원히 서민이고 뭐 한번 중산층이면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둥거려야 되는 것이고 또 최상위층은 계속 최상위층을 유지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부자기 때문에 파워가 있죠. 돈도 많고 그 많은 돈이 결국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는 더 것은 부자가 되고. 네. 그런 건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고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의 위치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아메리칸 드림의 상실이죠.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던 뭐 굉장히 과거 얘기죠. 60년대, 70년대 한창 미국을 동경하던 그 시절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네. 그 똑같은 기회를 정말 열심히 살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고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가진 거 없이 태어나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계층을 뛰어넘는 이동이 지금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민이 그래도 뭐 좀 변변한 대학 졸업장 같은 거라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이 없거나 또는 가난한 가정 출신일 경우에는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1950년대
또 60년대만 하더라도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뛰어오를 기회가 있었고 그렇죠. 7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70년대 이제 한 후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50여 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꾸준하게 심화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미국인들은 중산층이 되는 거를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라고 여겼고 그 미국인들에게 그럼 중산층은 뭐냐? secure job 그리고 save. 그러니까 네. 안정적인 잡과 저축이죠. 저축이죠, 저축. 저축. 그러니까 저축한다는 거는 내가 소득을 벌어들인 소득에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페이먼 다 나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해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는 건데 지금은 시큐어한 잡도 없고 세이브도 없다. 이게 지금 제롬 파웰 의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중산층 소득이 정체되다 보니까 secure job, save 이게 두 단어는 굉장히 실감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지금 이 미국 경제 현실이고 참 심각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부터 지금 그렇게 네. 소득 불평등이 꾸준하게 심화가 되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결론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 네. 계속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왔다는 얘기죠. 네. 물론 요즘 들어서 아마 더 굉장히 더 심해졌긴 더 했겠지만, 심해졌겠지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적하는 거는 이제 외형상의 경제 성장 네, 또 이 호황만 봐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보이죠. 네. 사실 경제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이게 빠르게 변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부의 독점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네. 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과해서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제롬 파웰 의장도 현실을 이제 직시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대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현재 뭐 워싱턴 정치권이라든가 또 뭐 대기업이라든가 좀 뭔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미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사실 서민이나 중산층은 뭐 이런 해결책을 찾고 싶어도 힘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잘못된 그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전에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고대 로마 시절부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지금도 이 유명한 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뭐 다 그런 거지. 자본주의가 또 잘 되다 보면 이런 정도의 어떤 불합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데 사실은 그런 불편한 짓을 이제는 마주해야 된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제롬 파웰 의장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자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이 미국 경제에 적합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좀 고쳐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정도라든가 또는 인종 내지는 또 지역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소에 따른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뭐 대학교 졸업이나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차이도 크고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소도시 내지는 시골에 사는 사람의 또 어떤 그 극복할 수 없는 갭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근본적인 어떤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컨퍼런스에서 연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최상위 계층하고 다른 계층하고 이 격차가 굉장히 네. 크단 말이죠. 예, 최상위 그 1%가 전체 네. 소득의 뭐 90% 이상을 그렇죠. 가져간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네. 아까 아메리칸 드림의 네. 상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당장 좋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외형상으로 지표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경제를 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함께 공유해야 이게 참 경제가 올바르게 발전할 텐데 이게 특정한 일부 소수의 일부가 그걸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연준이라는 기구가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그러나 뭐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연준은 출범부터가 그렇지만 부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됐건 간에 월가의 입장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대기업이나 이런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고 그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막대한 양의 구제금융으로 당시 그 월가를 베일아웃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원해 줬어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연준 의장도 이 부자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준에서조차도 이런 소득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철저한 그 기득권의 입장에 서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잘 살아야 그것이 최상위 부자들의 경제력이나 지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밑이 단단할수록 그 위도 밑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밸런스를 가질수록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밑이 어수해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피라미드가 밑이 어수라면 위에서 아무리 좋고 호화롭게 살아도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미국의 경제 피라미드 구조가 좀 흔들리고 있고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피라미드가 될 수 있도록 하위 계층들이 충분히 버텨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걱정스럽다는 얘기고 사실은 연준 의장도 지금 이런 얘기했고 요즘 들어서 뭐 부자들 대기업 뭐 CEO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이런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최고위층에 있는 최상위 부자들이 이런 소득 불평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의 경제, 미래를 분명히 좀 내다보고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특히 그 경제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40년대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는 자녀들이 결국 부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네. 얘기죠. 번다는 얘기가 성인이 네. 되면 거의 확실할 정도로 부모보다 더 많이 그게 버는데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45년이 되면 86%가 되고요. 50년이 되면 78%가 되고 55년이 되면 69%, 60년에 61%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점점 네. 내려가네요. 네, 네. 근데 60년에 61%였는데 65년에 60%, 70년에 61%. 그러니까 미국의 황금기라는 60년대, 70년대에는 이게 거의 곧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버텨줬는데 이게 70년대 이후 70년 61%, 75년 58%, 80년 5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내려가서 지금 뭐 우리가 2019년이지만 지금은 더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네. 구조적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하향 경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자식을 거두는 행태잖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모들이 다 엄청난 재벌이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행운의 뭐 그런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중산층 정도면 괜찮은 거고 서민 가정에서 많이 태어날 텐데 확률상 그렇잖아요. 이 최상위층은 뭐 5%도 안 되는데 나머지 95% 이상은 다 중산층이나 서민층인데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부모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 근데 왜 이럴까? 다 알고 있어요. 이유를. 예를 들어서 대학 가려면 융자 받아서 갑니다. 대학 학자금을 자기 돈 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다 융자 받아가죠. 주택을 살 때도 다 융자 받습니다. 다 빚더미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빚더미 속에서 사회적 삶을 시작하고 자기 집을 갖고 싶으면 빚을 얻어야 되고 그 빚을 얻으면 30년 고정으로 하면 뭐 평생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주택 빚을. 그러면
빚 갚으면서 결국 자기 평생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결국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학자금 주택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또 대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도가 지금 무너지니까 대기업이나 뭐 월가라든가 이런 데는 파워가 있고 그런 데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서민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런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세금 같은 경우도 셀러리맨들은 원천징수하는데 뭐 부자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더 여러 가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지금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자본주의가 심화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다 정말 변명이고 또는 지금의 상황을 호도하는 그런 얘기고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면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지금 높이는 단계가 아닌가.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 가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뭐 그런 건 또 맞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올 때만 해도 뭐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80년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언론에서도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입니다. 벌써 40년, 5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이렇게 굳어간다 그러면은 네. 지금에 와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변화라기보다는 완전히 뭘 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구조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렇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서서 좀 맞아요. 변화를 하자고 목소리를 네. 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또 많은 그 가진 글쎄 사람들 말이에요. 중에는 이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